네, 주요 IT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전자신문 IT 브리핑 시간인데요. 우리 허정윤 기자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애플의 5세대 아이패드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서둘러 이렇게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이제 부품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기존 아이패드와 동일한 9.7인치 크기에 또 해상도 역시 기존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 구조가 달라지네요. 네. 이 4세대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요, 이 애플의 신제품 발표 주기가 1주년 공식이었는데 지금 점점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원가 낮추기가 정말 절실한 모양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춘다는 건가요? 네, 그 뉴 아이패드와 4세대 아이패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원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패널에 내장된 구동칩의 위치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장착된 가로 세로 방향을 바꿔서 비싼 구동칩은 줄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동칩을 많이 넣어서 결과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전체적인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5세대 아이패드는 종전보다 20%가량 두께를 줄여서 이제 그 패널에 사용되는 소재 원가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같은 성능에 원가가 낮아지고 이게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결국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이죠. 근데 행여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이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다음 소식 잠깐 보니까요, 굉장히 좀 재밌는 소식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재밌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제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스마트 메타 물질을 개발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투명 망토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경식 연세대 교수팀이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도 신축성을 계속 유지하는 투명 망토를 구현했다고 밝혔는데요. 투명 망토의 현실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아까 잠깐 영상 나왔는데요. 해리포터가 투명 망토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빛의 물체를 부딪혀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제 만약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빛이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사되지 않고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이때 인위적인 굴절이 필요한데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굴절 값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 메타 물질입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메타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숨기려는 물질에 맞춰서 이제 일정한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부리거나 접으면 물체가 다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메타 물질의 경우에는 압축성이 뛰어난 실리콘 고무 튜브를 사용을 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어떤 압력을 가해도 본래의 성질에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뭐 제가 지금 당장 해리포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한 거는 정말 갑자기 이루어지는 시대네요. IT 브리핑 듣고 있다 보니까 미래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투명 망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명 망토 걸치고 가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 가시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고 싶은 데 굉장히 많아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대기업 전용으로 이제 단말기 자급제 스마트폰을 내놨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결국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서초 4옥 1층에 위치한 딜라이트샵과 또 디지털 플라자 강남 본점 등 이제 단 몇 곳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량마저도 고작 몇 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LG전자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옵티머스 L7의 경우에도 물량 부족으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LG전자 자사 유통망인 베스트샵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L7이 150대 한정 판매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스마트폰인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그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 이 작업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성능,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제품 스펙 어떤 면을 봐도 별로 팔 생각이 없다. 만들려니 만들어주면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제품은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보여줄 만한 게 이제 또 넥서스 4거든요, LG전자에. 근데 또 이건 또 국내에서는 또 안 파시겠다네요.
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없네요. 네. 네, 아무튼 허준아 기자님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